안녕하세요, 건담물리기 스트록스입니다. 월요일 또봇 영상 리뷰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 준비한 또봇은 또봇 W입니다. 2013년 6월에 49,000원으로 발매된 제품이고요. 주인공 일행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던 이 독고50, 이름 참 특이한데 독고50이 조종을 맡게 된 또봇이고요. 처음으로 아이들의 손에 의해서 자체 제작이 이루어진 또봇이기도 합니다. 마인드 코어, 그러니까는 또봇 내부에 존재하는 이른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셀프 어웨어, 그러니까 혼자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해주는 CPU죠. 말하자면 마인드 코어를 개발 단계에서 돌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서로 자기가 조종만 하려고 하지 마인드 코어를 애써 시간을 할애하면서 돌보려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502가 마인드 코어를 같이 TV도 보고 밥도 먹고 하면서 돌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502의 취미이자 인생관이기도 한 슈퍼 영웅, 히어로적인 모습들을 TV를 통해서 많이 보여주고 주입식 교육을 거의 받았죠. 그거를 통해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아주 정의감 넘치는 성격으로 세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투도 굉장히 용자물, 용자 로봇물에 등장하는 로봇들이 외치는 아주 그냥 닭살 돋는 대사들 아무렇지 않게 외치고는 하는데요. 슈퍼로봇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기술명을 외치면서 말 끝에 에코가 붙는 듯한 그런 말투가 되어버렸습니다. 또봇 최초의 비행 기능을 탑재한 점에서 진정한 의미로 차세대 또봇이라고 할 수 있는 녀석입니다. 자세한 리뷰 앞서서 총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10점 만점 중에 7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3점이나 감점을 해버렸는데요. 여태까지의 또봇들 평가에 비해서 제가 비교적 점수를 좀 짜게 줬습니다. 이게 단순히 품질 문제만 가지고 감점을 한 것이 아니라 영실업, 그러니까 이 또봇을 발매하고 있는 영실업의 조금 아이러니한 상술과 맞물린 소장가치 하락에 의해서 3점을 감점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리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체 외관부터 살펴볼게요. 이곳저곳 날개를 의식한 디테일이 아주 많은 디자인인데요. 보시면은 어깨 부분에 차 앞문을 담당하고 있는 날개가 되는 부분 비롯해서 가장 특징적인 등짝에 있는 날개, 이 수납이 가능한 날개예요.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렇게 수납이 가능하고, 이 상태에서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전개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제대로 한번, 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비행용 날개가 내부에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날개 외에도 차 앞유리를 담당하고 있는 뒤쪽에 위잉이 되는 날개, 그리고 다리 쪽에 차량 뒷문과 뒷유리를 담당하는 부분에서 펼쳐지는 내부에 또 숨겨진 자그마한 날개 등등 해서 날개를 좀 의식한 디자인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컬러링에서 참 여기서 할 말이 정말 많이 생기는데요. 아마 오늘 리뷰에서 이 부분에서 제일 말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컬러링. 보통 또봇 W를 기억하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보시는 이 컬러링은 조금 갸우뚱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오렌지색, 그리고 파란색, 이로 말할 수 없는,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싼티나는 그런 컬러링인데, 왜 이런 컬러링이 되었냐? 화재 진압 시에 딱 한 번 등장했던 이 안티 플레임 모드를 재현한 컬러링입니다. 따지자면은 없었던 설정은 아니지만 원래 또봇 더블의 컬러링을 기억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죠. 기억하기에는 너무 딱 한 번만 나와버려서 이거를 여러 번 나왔으면 좀 기억할 법도 한데, 원래 컬러링을 가진 제품은요, 실드온 제품으로서 따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그 녀석이 어떤 녀석이냐? 이 녀석이죠. 자, 모두가 기억하는 또봇 더블의 컬러링, 보라색과 흰색 컬러링이고요. 이게 실드온 제품으로 발매가 되면서 뭔가 이상하게 라인업이 엉켜버렸어요. 또봇 더블인데 따지고 보면 안티플레임 모드이다 보니까 이거를 마냥 또봇 더블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게 파츠 교환식도 아니니까요. 이 컬러링으로 끝이니까. 그런데 정작 원래의 또봇 더블, 그러니까는 극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컬러링은 실드온 제품으로 등장을 해버리면서 뭔가 라인업이 좀 이상하게 얽혔는데, 결론적으로는 두 개 다 사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버려요. 이 제품이 안티플레임
모드임을 명시하지 않고 그냥 또봇더블로 이름이 발매가 되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요, 예를 들어서 자녀분에게 오늘 또봇W 사간다고 만약에 전화를 했어요. 꼭 기대를 하겠죠. 그래서 막상 또봇W라고 써있는 제품을 사가지고 집에 가서 보여주면은 이거 또봇W 아니잖아 하면서 짝퉁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안티플레임 모드를 기억하고 있는 경우라고 해도 원작에서 가장 많이 활약한 또봇W의 컬러링은 흰색하고 보라색, 아까 보셨던 그 컬러링 조합이었으니까요. 어쨌건 본 제품만 놓고 컬러링을 말해보자면요, 원작보다는 좀 더 형광 느낌이 나는 컬러로 사출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뭐랄까 가격 대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컬러 재현도를 가지고 있어요. 49,000원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드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말하는 기믹을 탑재했다거나 이런 특별한 기믹이 없이 그냥 로봇 하나만 있는 구성이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조금 뭐랄까 가격 대비해서 좀 만족감이 드는 그런 구성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지금 비판만 했는데 이게 다 영실업 탓입니다. 여러분, 영실업을 탓하세요. 네, 박스카 형태에서 박스카 형태의 차량에서 변신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또봇 X나 Z처럼 차의 앞부분, 요 앞부분이 가슴 부분이 되는 설계이기 때문에 덩치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 뭐랄까 바람직하고 참 스탠다드한 프로포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기믹이라고 하면요, 요 가슴 부분의 해치를 이렇게 열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또봇 더블이 비행형 또봇이 되면서 뭔가 조종 체계에 변화가 생겼죠. 그래서 다른 또봇들과는 달리 로봇 모드에서도 사람이 탑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탑승 부분이 되는 이 부분에 탑승석을 재현해 놓은 기믹인데요. 이 부분이 참 재밌는 것이 안쪽에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502와 온다리 다정한 형제 가족 사진이 들어있는데, 이 부분이 각도에 따라서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이런 홀로그램 기믹이 있어요. 자, 뭐 원작 재현을 나름 재치 있게 해준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뭐 건담 프라모델처럼 내부 콕핏이 아주 뭐 자세하게 표현이 돼 있고 미니 피규어가 들어있다는 둥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오히려 그랬으면은 이 연령대를 생각하면은 그 생각을 해보세요. MG에 들어있는 그 미니 피규어, 이 대상 연령대가 또봇 대상 연령대가 4세 이상인데 어린이들이 삼키기에 아주 좋은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재현할 생각도 없었겠지만, 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재현한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재치 있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또봇 더블이 로봇 모드 시에도 조종하는 사람이 꼭 탑승을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종석을 재현을 해 놓은 것 같네요. 이렇게 여닫는 기믹. 이렇게 로봇 모드를 쭉 살펴봤고요. 자동차 모드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모드로 변신을 한 상태입니다. 기아 자동차 레이를 모델로 한 자동차 모드이고요. 차체 각부의 아주 세세한 디테일과 더불어서 이 휠 모양까지 재현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휠의 모양. 보통 이게 휠의 형태까지도 재현이 된 제품이 있고 안 된 제품들이 있는데, 이 차이가 무엇인지 저는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더블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모티브가 됐던 레이의 휠 모양까지도 재현을 아주 잘 해놨어요. 참고로 컬러링은 논웨이입니다. 뭐랄까 기아 자동차 레이가 아직까지는 투톤 컬러링의 바리에이션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더블과 실드온을 막론하고 이렇게 투톤으로 이루어진 컬러링은 실제로는 없다는 거. 그리고 꾸미기용 스티커가 이렇게 다른 또봇들에 비해서 좀 다량으로 부속이 되어 있어서 본네트 부분, 그리고 기아 마크, 번호판, 옆문에 붙는 스티커, 뒤쪽 번호판 등등 여러가지 많이 붙었습니다. 단지 요 백미러에는 또다시 요 백미러는 무시가 되었다는 거. 왠지 모르겠는데 이 후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이제 나중에 나오는 또봇일수록 백미러 쪽에 붙는 스티커는 좀 무시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 어찌됐건 이 부분 빼고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 부분에 좀 꾸밀기용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어서 컬러링 가지고 아까 제가 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했는데 이 컬러링 이 스티커가 만약에 없었으면 더 심심하고 좀 이상했겠죠. 제가 지금 너무 안 좋은 소리만 하고 있는데 스티커 때문에 조금 커버가 많이 되는 느낌이 있네요. 또키 변신에 필요한 요 또키 제품 컬러링에 맞춰서 이 오렌지색으로 오렌지색 클리어 파츠로 이루어진 또키고요. 요 뒷부분 투명한 엠블렘에 이렇게 껴서 돌려주면은 뒤쪽에 파츠끼리 이렇게 유격이 생기면서 변신하기 수월해지는 그런 기믹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또키 쓰지 않고도 그냥 이렇게 벌리기만 해도 돼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부속은 해줬다는 거. 자, 또키 참고로 또버 실드온에 들어간 또키는 또 보라색입니다. 기체 색에 맞춰서 이 부분에 뭐 차이를 둔 거에 대해서는 굳이 칭찬하고 싶은 뭐 그런 건 없는데 어찌됐건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다음은 가동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동률 살펴볼게요. 머리는요, 머리 부분은 거의 가동률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좌우로 약간씩 이렇게 돌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제품마다 차이가 있는 건지 파츠끼리 덜 조여지고 하는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실드온 같은 경우에는 왠진 모르겠지만 조금 더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시점에서 보고 있지만 훨씬 더 지금 또버 W는 이게 한 개예요. 더 이상 돌리면 부셔질 것 같아서 안 돌리고 있는데 실드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돌아갔죠.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아이고 버튼이 눌려버렸는데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말하는 기믹입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갔죠. 더블은 자,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머리 가동률은 왠지 제품마다 뽑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자,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자, 어깨 가동률은 이 앞으로 굽혀지는 변신 시에 앞으로 굽혀지는 기믹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더블들에 비해서 좀 제한을 많이 받는 느낌이에요. 자, 팔 이렇게 움직이고 팔꿈치는 90도까지 꺾여지고요.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한 개입니다. 굳이 수평까지 벌려질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또봇들에 비하면 객관적으로 보면 조금 떨어지는 가동률. 그리고 무릎은 이중 관절을 가지고 있지만 두 번째 관절이 뒤로 접히는 기믹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로봇 모드에서 인간적인 움직임만 보자면은 90도까지만 꺾인다는 거. 이렇게 다리가 앞으로 굽혀지는 기믹이 있긴 한데 진로도 아니고 실제로 포즈를 취하는 데 써먹을 수 있는 기믹은 무릎은 90도까지만 딱 접혀진다는 거. 그리고 허리는 가동률이 없어요. 허리는 변신 시에 쓰이는 기믹인데 이게 자동차 시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넣고 로봇 모드 시에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는데요. 이게 다고요. 좌우로 회전할 수 있는 기믹은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포즈 취할 때 조금 제한이 있다는 거. 자, 이렇게 가동률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변신 기믹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동차 모드로 변신하는 과정을 쭉 한번 살펴볼게요. 개인적인 느낌인데 이게 또봇 변신 레벨이 하나 더 높은 또봇 D보다도 조금 더 까다로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다리를 모아주고요. 발 뒤꿈치를 안쪽으로 모두 수납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윙을 접고 차량 뒷문이 되는 뭉치를 이렇게 딱딱 끼워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주세요. 자, 이 상태로 일단 정지. 그리고 뒷부분에 날개를 접어주도록 할게요. 천장을 만들기 위해서 날개를 반으로 접어주고 일단 수납을 한 뒤에 천장을 내려서 수평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앞유리가 되는 부분을 이렇게 내려주기만 하세요. 요거는 잡아 당기거나 굳이 끼울 필요 없습니다. 안에 이렇게 돌아가는 기믹이 각도에 따라서 탁탁 맞는 기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자, 차량의 앞부분이 될 요 가슴 부분을 이렇게 빼서
차량 앞부분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지금 몸통이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몸통을 눌러서 이렇게 줄여 주세요. 길이를. 자, 길이를 줄여 주시고, 자, 무릎을 앞쪽으로 이렇게 굽혀서, 자, 튀어나와 있는 오렌지색 차 천장 부분과 맞춰 줍니다. 그러면 차 뒷부분이 완성이 됐죠. 자, 이 부분. 그리고 팔은 일단 양쪽 주먹을 모두 다 안쪽으로 넣어 주세요. 넣은 상태에서 팔을 수평으로 완전히 펴 주시고, 어깨를 안쪽으로 넣으면서,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팔 앞에 보면은 요 조그만 훅 같은 게 있어요. 후크를 요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얹어 주셔요. 반대쪽도 이렇게 얹어 주시고요. 자, 차 앞유리가 이렇게 엉켜 있죠. 차 앞문을 일단은 이렇게 펴서 회전을 시킨 다음에, 요 앞에 튀어나와 있는 요 고리를 안쪽으로 넣어서 형태를 이렇게 맞춰 주세요. 간단합니다. 이 부분은 간단해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전을 해서 앞부분에 튀어나와 있는 후크를, 자, 안으로 넣어서 형태를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끔 이렇게 변신하다 제가 실수를 했는데, 이렇게 변신하다가 벌어진 채로 안으로 들어가야 될 후크가 밖으로 튀어나와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당황하지 마시고요. 다시 빼서 그냥 안으로 넣어 주시고 다시 그냥 끼워 주세요. 어차피 뭔가 모든 부분에 다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좀 탄력이 느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끼워지지 않은 부분은 다시 빼서 끼우시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뭐랄까,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변신 레벨이 한 단계 더 높은 또봇 D보다도 복잡할 수 있는 구조예요. 변신 시에 몸통 길이를 조절하는 거를 빼먹지 않는 게 포인트고요. 등 쪽 날개, 자, 아까 보여드렸던 요 등 쪽에서 날개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뺄 때는 요 버튼을 누르고 넣을 때는 그냥 탁 끼워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버튼을 눌러 버려 가지고 안에서 뭔가 튀어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버튼이 들어간 채로 안 나오고 있는데, 등 쪽 날개는 요 차 앞유리 부분을 올리지 않으면은 이 버튼을 눌러도 밖으로 사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날개를 한 번에 빼려면은 이 앞유리를 반드시 위로 올린 다음에 버튼을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은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확실히 뭐 D를 그렇게 어렵다는 D 만져보고 나서 이건 좀 쉽겠지, 변신 레벨이 한 단계 낮으니까 하고 도전했다가는 조금 애를 먹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게 명쾌하게 변신이 된다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변신 구조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아이캐치 보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건담 홀릭. 건담 홀릭. 네, 오늘은 또봇 W를 리뷰해드렸습니다. 원래의 컬러링, 이 말하는 기믹 등등 쉴드온 모델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린 채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제품에서 어필할 수 있는 메리트는 뭐 거의 없다고 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말하자면 뭐 건담에는 G3 혹은 마그넷 코팅 버전, 뭐 초대 가면라이더에는 사쿠라지마 버전 같은 이렇게 콜렉터 입장에서는 그냥 넘기기에는 좀 눈에 꼭 걸리고야 많은 요소를 가진 제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구매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국내 기업이니 망정이지 이게 반다이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 진짜 100% 프리미엄 반다이에서 이 안티 플레임 모드를 발매를 했을 겁니다. 설정과 역사에도 없던 버전도 아니니까 이 안티 플레임 모드라는 것에 대한 수요는 반드시 있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건담 홀릭의 스트록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